나는 돌아왔다. 요양원에서 석 달을 버티고 아들의 눈물을 받아내고 남편이 남긴 통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냄새였다. 오래된 장롱과 남편이 쓰던 서재의 냄새. 나는 현관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다. 이 집은 아직 내 집이었다. 아들은 달라져 있었다. 말투가 조심스러워졌고 며느리는 아침마다 내 방문을 두드렸다. 손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에 먼저 들렀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살면 된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믿고 싶었다. 그것이 내 실수였다. 집에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아들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아들이 말했다.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들어요. 나는 물었다. 얼마나?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직원 월급이 2달째 밀렸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남편이 남긴 통장 돈으로 부채를 갚았는데 또 막혔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며칠 후 아들이 말했다. 엄마, 건물 있잖아요.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 나올 것을. 월세 말이냐? 아니요. 건물 자체를요. 팔면 부채를 다 갚고도 남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 건물은 남편이 평생 모아 장만한 것이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건 당신 노후야. 나는 말했다. 생각해 보겠다. 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통장도 갔다. 이제 건물도 가려 하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이른이 넘으면 원래 이런 것이라고. 낮에도 깜빡깜빡 졸리고 밥을 먹다가도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시죠? 나이 드시면 그런 거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가 보다. 아침에 약을 챙겨주는 것은 며느리였다. 작은 약봉지에 담아서 물 한 잔과 함께 가져다 줬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매일 아침 그렇게 약을 먹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약을 먹고 나면 유난히 졸렸다.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눕게 됐다. 나는 생각했다. 혈압약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드는 것인가? 그렇게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실수였다. 1달이 지나자 상태가 더 심해졌다.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깜빡 잠드는 일이 생겼다.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다.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괜찮다. 노인에게는 특히 위험하다고. 좀 쉬면 나아지겠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아무것도. 가장 무서운 독은 모르고 먹는 독이다. 나는 매일 아침 그것을 삼켰다. 손녀는 불안했다고 나중에 말했다. 할머니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손녀였다. 매일 방에 들러도 할머니가 자고 있었다.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았다. 겨우 눈을 뜨면 멍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다. 손녀가 엄마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이상해. 며느리는 말했다. 할머니 나이 드셔서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손녀는 납득이 안 됐다. 학교에서 배웠다. 갑자기 잠이 많아지고 반응이 느려지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손녀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역시 없었다. 손녀가 문을 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이상했다. 너무 느리고 깊었다.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았다. 손녀가 소리쳤다. 엄마, 할머니 이상해. 며느리가 달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도 달려왔다. 아들의 얼굴에서 나는 나중에 들었다. 당황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고. 들킬까 봐 두려운 얼굴이었다고. 손녀가 이미 119를 누르고 있었다. 손녀가 나를 살렸다. 그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119를 눌렀다. 그것이 내 생명줄이었다. 나는 기억이 없다. 119 구급대원이 왔다는 것도, 들것에 실렸다는 것도, 응급실로 달려갔다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다. 응급실 의사가 혈액 검사를 했다. 결과가 나오자 의사의 표정이 굳었다.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다. 아들이 들어갔다. 의사가 말했다.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치료 용량의 몇 배가 넘는 양이. 이분 평소에 수면제를 드셨나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가 다시 물었다. 혈압약 처방전 가져오실 수 있나요? 경찰이 왔다. 의사가 신고했다. 의심스러운 약물 투여 가능성이 있다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며느리는 몰랐다고 했다. 나중에 수사 결과 며느리는 실제로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 혼자 꾸민 일이었다. 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 했다. 고용량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심장이 약해진다고. 자연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내 아들이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 나는 사흘 만에 눈을 떴다. 처음 보이는 것이 하얀 천장이었다. 그 다음은 형광등. 그리고 손녀의 얼굴이었다. 손녀는 내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로, 교복을 입은 채로. 나는 손녀의 손을 꼭 쥐었다. 손녀가 눈을 떴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할머니, 나는 말했다. 여기 있다. 의사가 왔다. 간호사가 왔다. 이것저것 확인했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위험하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나는 알겠다고 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아드님이 지금 조사받고 계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들이 병실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간호사가 말해줬다. 들어와도 되냐고 묻는다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들어오라고 했다. 아들은 수척해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말했다. 앉아라. 아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냐? 아들이 말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건물만 팔면 다 해결되는데 엄마가 안 해주시니까. 엄마가 안 계시면 제 것이 되니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들을수록 가슴이 더 아팠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말했다. 너를 고소하지 않겠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이 조건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어서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문을 바라봤다. 오래오래 바라봤다. 고소하지 않은 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완전히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것뿐이었다. 퇴원하던 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요양원으로 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요양원 원장이 반겨줬다. 방이 그대로 있었다. 창가 자리도 그대로였다. 나는 짐을 풀었다. 남편 사진을 창가에 세웠다. 손녀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붙였다. 여보, 나 또 왔어. 이번엔 완전히 내 발로 왔어. 손녀는 일주일에 2번 면회를 온다.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온다. 과자, 꽃, 손으로 쓴 편지. 어느 날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 나 나중에 간호사 될 거야. 나는 웃었다. 왜?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 같은 사람 지키고 싶어서. 나는 그 말을 오래 가슴에 품었다. 며느리가 한 달 후 면회를 왔다. 혼자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을 앉아 있다 갔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건물은 여전히 내 이름이다. 월세는 매달 들어온다. 나는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고 손녀 학원비를 보탠다. 아들은 소식이 없다.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살아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선택한다. 무너지지 않기로.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든 어머니는 자식 없이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자식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도 충분히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가 되기로 했다. 그날 새벽 손녀가 119를 눌렀다. 그 작은 손가락이 나를 살렸다. 나는 그 아이에게 빚을 졌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하나다. 오래,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는 것이다. 창밖으로 가을이 오고 있다. 요양원 정원 나무들이 붉게 물들고 있다. 나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그 빛깔을 바라본다. 남편 사진 속 그이도 웃고 있다. 손녀 그림 속 할머니도 웃고 있다. 나도 웃기로 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새로 시작하는 사람처럼. 나는 죽을 뻔했다. 그래서 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